정치는 누가 뭐래도 타협과 합의를 추구해가는 활동이다. 달리 말해 정치는 차이와 다양성, 대립과 갈등 속에서 상대를 제거하지 않고 입을 강제로 막지 않고 대화를 통해 잠정적 합의를 추구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위임된 권력으로 그런 정치를 추구해가는 정치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지지는 왜곡된 정보와 가짜뉴스 등에 기반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자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때 호위무사가 되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방어하고 반비판하는 것 역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정치인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믿고 그에 대한 비판을 모두 성과 악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획일적으로 재단할 때 그것은 지지하는 정치인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타락시키고 마침내 그의 정치적 운명을 파괴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맹목적, 신화적 팬덤이 정치인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그리고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간략히 말하자면 대노로 상징되는 윤석열의 인성과 리더십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옹호, 반대 세력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윤석열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최하라는 조사가 연일 나와도 무조건 대통령 창가를 부르던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팬덤이 집권 여당조차 움츠리게 만들면서 대의 정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왜곡했던 것이다. 사실 팬덤 현상은 특정인을 중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속감, 일체감을 느끼고 공동의 의사표현과 행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중립적인 의미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손흥민 팬덤, 이명웅 팬덤 등과 같은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우리는 이에 대해 특별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 팬덤 역시 지지하는 정치인을 계기로 정치인을 통해 자신들의 신념, 의사를 효과적으로 공적 의사결정에 투입한다는 심리적 만족감, 효능감은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팬덤은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선민주의로서 절대적인 성과 진리를 앞세워 차이와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견 자체의 표출을 죄악시 여긴다. 강제로 혹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게 만든다. 이런 극단적인 팬덤에 빠져 있을 때 자신들은 진리의 담지자이기에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대중은 개와 돼지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한 대상이 된다. 그래서 계몽령을 신앙 고백하게 만들면서 역사적 통찰에 기반한 학원 강사로 존경받던 전한길 씨가 계몽되지 못하는 국민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몽령의 확산에는 표창원 전 의원이 적절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극단적, 일방적으로 자기 편에 유리한 선동을 하며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언론이나 유튜버 등 소위 진영 스피커들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 극단적이고 상업적인 팬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을 타고 종종 건강한 정치, 생산적인 정치 논쟁을 질곡에 빠뜨리고 시민들의 정치적 혐오와 냉소를 확산시킬 때 나쁜 포퓰리즘이 배양되고 확산될 위험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예상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극성스러운 팬덤을 상징하는 개혁의 딸들개딸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느냐도 대한민국 정치의 앞날을 가늠하는데 핵심적인 척도가 될 것이다. 예컨대 친기업 감세, 재개발 추진 등 우경화 노선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좌파에서든 우파에서든 얼마든지 다양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무조건 수박 등의 분열주의, 음모주의 등으로 매도하거나 꼴통 보수 반동수구 등의 헛소리로만 치부할 때 이재명 팬덤의 근저에는 또 다른 맥락에서 계몽령이 어른거리고 또 다른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진정한 팬덤이라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과연 올바른 정책 노선으로 나아가는지 철학과 이념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성찰하는 진정한 충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2023년 11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에 있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 70%, 부정 15%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회고적인 평가가 높았던 것은 어쨌든 그가 스스로 대화와 토론, 비판에 열린 자세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상징이었지만 그만큼 직접적인 언설로 국민과 대중에 개방적었던 그의 스타일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를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의 열렬한 지지 세력인 노사모조차 최근 재평가받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주의 타파에 헌신했으며 참여정부라는 이름처럼 민주주의를 제고하는데 열정적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느냐일 것이다.